송 작가가 못했다. 너무나 하고 싶었다. 대나무숲. 대나무숲. 미국 대나무숲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 본문 안에 트럼프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의 이상한 중동 정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다른 대통령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입니다. 연두교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똑같이 연초되면은 그렇죠. 내는 어느 나라 정상이든지 다 하는 거고 미국의 정상들도 정상적이면 대부분 2월 달, 그러니까 2월 20일 날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그럼 한 달 안에 대부분 연두교서를 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연두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 늘 사실은 늘 그냥 관례처럼 해오던 거라서 그렇죠. 이게 그냥 막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뭐 이유를 대갖고 언제쯤 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지금 백악관 측에서는 바이든에 대한 연두교서는 언급이 없어요. 카말라가 대신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그 짐작으로는 바영이 이러한 장문의 연두교서를 읽을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아니 안 되면 녹화라도 할 수 있지 왜요? 아니 이게 생방으로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제 바이든을 모델로 한 중국산 AI가 입모양이 잘 맞지 않는 팔이 움직이지 않고. 팔이 움직이지 않는 그따위 연두교서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딥페이크 엄청 무섭던데 정교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만들던데. 바이든은 이제 얼굴이 좀 쭈글쭈글해서 모델링에 좀 주름살 표현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시진핑이 시진핑 이렇게 팽팽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문 시진핑. 네. 이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자체가. 아무튼 그래서 2월 23일 날 원래 연두교서가 나올 걸로 짐작을 했으나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날 밤 워싱턴 DC 지하에서 모종의 연기가 막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웬 연기?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뭐 폭발이나 화재 징후는 없었는데 네. 도시 밑에서 하수도 등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연기가 막 새나왔다는 거야. 연기가 그래서 나왔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누가 뜨거운 물 썼나 보지. 그런가? 샤워를 세게 했나?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 의사당 지하에서부터 뭔가 땅굴을 파고 내려가고 있다. 도대체 저 구조물이 왜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 건축물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지하에서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거는 미스테리고. 뭐지? 그리고 샤워실? 지금 네. 속보가 하나 떴는데 네. 미국 의사당 경찰이 네. 바이든 연두교서를 만약에 할 때가 되면 폭탄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뉴스원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연두교서를 못하는 데 대한 핑계를 만들어주는 거지. CNN에 따르면 요가난다 피트먼 미 의사당 경찰국장 대행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된 무장단체가 의사당 폭발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아니 그 단체가 IS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단체가 그렇게 미국에 대단한 지금 단체가 암약하고 있어? 있다고? 총 들고 온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죠? 지금 뭐 이상하다. 6천 명이 넘는 방위군이 지키고 있고 경찰이 싸고 있고 담장까지 다 쳐놓고 있는 상황에서 폭탄 그런 거 일단 통과 자체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의회에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의회에다가 무슨 뭐 지하 벙커를 짓나? 아니면 뭐 핵벙커를 짓나? 아무튼 이상해. 좀 돌아가고 있는 이상하긴 꼴들이. 이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25일 날 바영이 뜬금없이 시리아 폭격을 감행을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사일 폭격을 한 거죠. 네. 근데 의회의 사전 동의나 사후 동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고요. 통보도 안 했고요. 그 합참, 그러니까 그 미국 합참 안에 군수 내부 8명 중에 5명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아 캠프에 대해서, 시리아 반군 캠프에 대해서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아 캠프는 시리아 친정부가 아니라 반시리아 정부이기 때문에 이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게릴라 단체라고 이제 믿어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이라크 내 미군 그 시설에 로켓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민간인 1명 사망하고 뭐 8명하고 군인 1명이 다쳤다라는 얘기가 15일 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쿠르드 자치구 에르빌 미군 기지가 15일 날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수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뉴스가 절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날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민병대 거주 지역과 수도 지역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 공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기는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어. 먼저 때렸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이 미군 기지로 날아갔어.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열흘이 지난 25일 날 갑자기 어느 누구의 말하자면 사전 동의나 지시도 없이 여기를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라크에 있는 유전 시설 요 부분이겠죠. 그 쿠르드 자치 시설 이쪽에다가 5만 명을 증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전체 다 나가 있는 미군이 3만 5천 이쪽 저쪽이었고 지금 많이 빠져서 한 2만 7, 8천 정도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인원이 아닌 5만 명을 증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역대급 그 미군 동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이런 류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더욱 이상한 거는 사실상에 지금 사망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카말라 해리스한테도 사전 사후에 전혀 통보를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화가 나갖고 막 방방 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누가 움직였을까요? 트럼프 같으면 절대 안 할 짓이거든요. 반 트럼프 세력 중에 바이든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미국 파병을 노리는 세력. 이 세력들이 지금의 어떤 그 폭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각에서는 음모론이에요. 네. 유전지대를 미국이 장악한 후에 이거를 중국 측에다가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이걸 진행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에? 왜냐하면 그쪽 이란하고 원래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란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중국하고 사이가 지금 나빠졌어요. 그래서 중국 백신도 안 받고 중국의 구호물자도 안 받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던 과정 중에 지금 시리아하고 이라크 접경지대 쿠르드 이쪽 지역에 미군 기지 폭격을 받았다 그래서 5만 명을 증표한다. 이거는 사실은 빰 맞았다 그래갖고 탱크 몰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만한 증파를 통해 갖고 그쪽 지역을 장악을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를 지금 이제 쥐고 있는 시리아 옛날 IS 세력들이 원래 개척한 지역이고 쿠르드 사람들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그 자리를 놓고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미군이 끼어들어갖고 그걸 장악한 다음에 이걸 엉뚱하게 중국한테 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게 이게 뉴스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이게 저는 좀 약간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제 뉴스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 큰 틀에서 국제 관계를 보는 시각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내부에는 그냥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 나라들 얘기만 계속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아니 트럼프가 퇴임 전에 백신을 맞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뉴스야. 그거는 우리나라를 비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백신 없는데 트럼프를 맞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비판하려고 그냥 국제뉴스를 갖다 쓰는 거지. 그래서 다른 약간 의도가 없습니다.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제가 아이템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쪽 방송사 측에서 요구하는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지. 네, 많이 달라요. 대충 결론을 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설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받는 경우들이 있죠. 방송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별로 뉴스거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이 PD가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거는 우리나라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사실 별로 중요한 뉴스도 아닌 건데 일단 미국 얘기 나오면 일단 일본 얘기나 중국 얘기 나오면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안 해주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근데 이게 약간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작가 TV 내에서는 여러분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데 가서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해야지 또 다음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할 수도 있겠다. 왜? 계속 뉴스가 많이 뉴스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걸 설명하되 최대한 의도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이게 민주당 안에서 금융 계통을 쥐고 있는 파들하고 좌파들하고 그다음에 군산 세력을 쥐고 있는 파들하고 일종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군산 측에서 사실은 이제 바이든을 뭐 회유를 했는지 뭐 협박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바이든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중동 문제에 다시 개입함으로 인해서 군산이 힘을 펼 수 있는 정책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늘 얘기하지만 핵가방 트럼프가 들고 튀었던 거 지금 그거 돌려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 안 바이든은 지금 들고 다니는 꼴을 못 봤거든. 그거 뭐 무력화 해놨다고. 이거 무력화했다는 말은 있는데 어찌 됐거나 바이든한테 전달됐다는 얘기가 없는데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한테 이 핵개방을 나눠 갖자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가방을 운영하는 권한을 의회와 대통령이 나눠야 된다. 라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바이든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일부 계파가 바이든을 갖고 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든이 해외 순방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계획도 발표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국 안에서도 돌아다니질 않아요, 지금. 뭐 해외 순방이야.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다 비상사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하고 나서 5월이 돼서야 첫 해외 순방을 어디로 갔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이 타고 움직이는 에어포스 원이 네. 지금 실종 상태라는 거야. 어느 정비소에 들어가 있는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취급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군부에서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무리했던 시리아 폭격도 아마 그 배후 안에는 군 내부에 일종의 암투나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 통수권자가 그 통수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을 때 군부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그건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군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 신호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한반도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갑작스러운 폭격 이게 이제 없던 거거든. 이런 대규모 어떤
그 전략적인 폭격이 이런 폭격이 이 북한 측에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아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미 서부 해안에다가 요격 포대를 준비했다라는 발표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에 관련해 갖고 26일 날이에요. 우리나라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이 지금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부분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우리는 계속해서 제재를 해 나갈 것이고 북한의 인권 부분이나 이런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재를 풀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엔 전혀 안 나왔는데 실제 이런 공방전이 폭격 이후에 연이어서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이 과거 오바마 때보다 오바마는 그때 무관심으로 가서 제재로 굶겨 죽이는 방식을 취했는데 무력적인 제재 카드까지 쓸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남북 관계를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우리 정부하고 대립각을 미 국무부가 현재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이고. 네. 참. 아무튼 바형의 이상한 중동 정책이 앞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그동안은 트럼프는 사실 이제 거의 그 간섭 안 하는 주의로 해갖고 싸움은 못하게끔 말려왔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 가지고 파병이라든지 군사적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이 바이든의 현 군부 그리고 그 군부를 움직이는 세력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남북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고요. 3.1절 그 대통령 연설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게 이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미국과의 일종의 의중을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뭐 가능하다는 점. 일본하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한미일 뭐 공조 이런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겠군요. 근데 네. 참 신기하네요.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란 공습은 아니죠. 시리아에서 시리아 반군 네, 공습이죠. 공습을 전쟁부터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안 맞긴 안 맞네요, 진짜. 하여튼 5만 파병이 만일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휘청하는 미국의 경제가 또 한 번 파탄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그만큼 국방비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바이든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든을 앞세운 일종의 이제 자기 목 찾기, 내 목 찾기가 본격화돼 가고 있는 그 부분인 거고 여기저기 떼줘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바이든 자체의 정책보다는 그 세력들이 요구하는 일들이 바로바로 행정명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큰일이네. 자, 여기까지 본방을 시작하기 전에 맛배기로 25분간 25분간이나 있어요. 송 작가의 대나무 숲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